무조건입니다. 저도 이렇게 하고 나서 피부가 완전 좋아졌어요. 이거는 피부가 좋은 사람들은 정말 빼놓고 하지 않는 부분이죠. 저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바꾸고 나서 피부가 급속도로 좋아지기 시작하는 헬로우 임보라입니다. 여러분, 제가 벌써 메이크업 한 지가 이제 연차로 11년 차가 되어가는데요.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르죠? 오늘은요, 제가 10년 이상 메이크업을 하면서 그동안 만나왔던 많은 모델들 그리고 수강생들을 봤을 때 피부 좋은 사람들의 특징과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저 약간 쭈 언니 같은 그런 모습을 살짝 벗어던지고 전문가스러운 느낌으로다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예전에 메이크업 강의를 했을 때도 정말 많은 수강생들을 만났는데 그중에서 피부 좋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저도 예전에 피부 진짜 안 좋았잖아요. 근데 그때에 비하면 진짜 피부 많이 좋아지지 않았어요? 딱 7가지만 신경을 써주신다면 정말 안 좋았던 피부도 다시 피부 좋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자기 피부 타입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저 잘하는데요? 저 피부 복합성이에요. 이런 부분 말고 이 부분은 너무 광범위한 부분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피부 좋은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언제 예민해지고 예민해질 때 어떻게 케어를 해야 되고 패턴이 깨졌을 경우 어떤 부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런 구체적인 요소들을 굉장히 잘 파악하고 있으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나는 사계절 중에서 특히 여름에 피지가 많이 분비가 되다 보면 생전 안 나던 여드름도 꼭 이 부분에는 나더라고요. 그럴 때 저는 이러이러한 케어를 좀 해주는 편입니다. 라든지 내가 예민한 부분을 굉장히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저도 사계절을 기준으로 봤을 때 환절기 시즌에 유독 붉어지거나 피부염이 올라오는 부분이라든지 유난히 피부가 예민해지는 부분을 어떻게 케어하는지를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전보다 피부 상태가 굉장히 많이 좋아진 이유도 이 이유 때문일 수도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확신을 갖게 됐냐면 예전에 클래스를 했을 때 많은 수강생 분들 중에서 사전 기록지를 제가 먼저 드리거든요. 그러면 사전 기록지에 자신의 메이크업이나 피부 고민에 대해서 이렇게 작성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드려요. 피부에 대한 고민이 없는 분들은 만나서 수업을 했을 때 피부가 좋은 편이 많아요. 당연히 피부가 좋기 때문에 고민이 없겠죠 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요. 더 나아가서 보면은 내가 어떤 부분에 취약하고 어떤 부분에 쉽게 예민해지는지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적인 고민이 따로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피부 패턴이나 주기를 모를 경우에 약 한 달, 3개월, 6개월 단위로 내가 예민해지는 시기, 예민해질 때 어떤 부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핸드폰 메모장에다가 이런 기록들을 조금씩 해놓으시면 그 기록들이 나의 피부 데이터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나의 피부 타입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 수밖에 없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바로 수면 패턴과 수면의 질이에요. 굉장히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요즘에는 바쁘다 현대사회다 보니까 나를 새는 경우도 많고 엄청 늦게 자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피부 좋은 사람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은 낮과 밤이 많이 바뀌지 않고 규칙적인 수면 패턴 그리고 수면의 질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의 경우에 피부가 전반적으로 좀 관리하기 편한 피부를 유지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동대문에서 일했을 때에는 밤낮 생활이 완전 바뀐 상태로 거의 1년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피부가 급속도로 안 좋아져서 진짜 엄청 심한 화농성 여드름도 많이 나고 그랬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이제 밤샘이나 이런 거는 좀 줄이고 내가 좀 늦게 자는 한이 있더라도 최대한 그 잠을 채울 수 있게끔 수면의 질을 끌어올리던지 너무 늦지 않게 자는 시간을 앞당기던지 해서 수면 패턴이나 수면의 질을 조금 향상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었고 제가 정말 피부가 안 좋았을 때에도 이 부분들을 더 케어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 여드름 영상 보시면 잠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수면에 관련된 질과 패턴을 끌어올려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요, 운동 습관이에요. 저도 피부가 안 좋았을 때 가장 먼저 시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헬스였어요. 어떻게든 운동을 좀 해서 나의 노폐물이나 안 좋은 것들을 좀 땀으로 다 배출을 해내고, 운동을 하다 보면은 물 섭취량도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피부에도 도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운동은 조금 피부가 좋아지는 첫 걸음이자 내면에 불규칙한 습관들도 조금 자리 잡아줄 수 있는 발돋움이 되는 것 같아요. 나의 전체적인 건강의 질을 너무 막 깊게 오래 하는 운동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이런 루틴들을 하나하나씩 잡아주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다음 네 번째는 가벼운 림프 마사지나 셀프 마사지입니다. 혈액순환을 도와줄 수 있는 림프 마사지나 셀프 마사지들을 정말 대부분 다 하시더라고요. 나는 피부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 하시는 분들 보시면 집에서 굉장히 이런 마사지를 충실히 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런 림프를 좀 자극시켜서 얼굴에 라인이나 붓기를 뺄 때 림프 관리를 굉장히 많이 해주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마사지에 좀 진심이더라고요. 림프의 순환을 조금 도와주고 부종이 빠지면서 혈색이 좋아져요. 혈색이 좋아지다 보면 피부 전반적으로 피부가 굉장히 좋아 보이고 푸석푸석한 그 느낌이 마사지로 인해서 되게 잘 잡아지는 느낌?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골기 마사지나 경락이라든지 에스테틱을 했을 때 이렇게 전체적으로 평소랑 다르게 굉장히 맑으면서 투명한 그런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저도 기존에는 로즈 쿼츠 그 롤러 괄사를 많이 이용했다가 저번에 모나 언니 괄사를 구입하고 나서는 플로나 도자기 괄사로 후두근부터 관자놀이 쪽, 턱선 쪽, 목 라인을 전체적으로 좌우 위아래로 잡아주면서 얼굴의 부종과 생기를 한 번에 잡아주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셀프 마사지나 림프 마사지를 괄사를 이용해서 해주시면 피부가 더 좋아지면서 부스터 역할까지 해주기가 좋은 거죠. 그리고 다음 다섯 번째는 이제 여성분들에게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호르몬 관련된 부분이에요. 물론 전부 다는 아닐 수 있지만 제가 여태까지 만나왔던 많은 분들 중에서 피부 좋으신 분들은 호르몬 관리가 좀 잘 돼 있는 느낌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생리가 굉장히 규칙적으로 하시는 분들 있죠. 이게 저도 느끼는 게 뭐냐면 생리가 불규칙할 때에는요, 턱 라인이라던가 전반적으로 하관에 크고 작은 트러블들이 많이 올라갔었어요. 정말 너무 스트레스잖아요. 제가 예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처음에 정말 심했을 때 피부과 항생제 약으로 좀 잡은 케이스거든요. 그리고 제가 생리도 굉장히 불규칙한 편이에요. 그래서 생리는 한 달에 한 번씩 그 생리 혈이 싹 다 빠져나가야 되는데 불규칙하다 보니까 빠져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더 얼굴에 올라오는 느낌? 물론 피부과나 이런 논문에 의해서는 자궁이나 호르몬이 턱 주변의 여드름과 관계가 없다라는 말이 더 많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느끼기에 호르몬 밸런스가 많이 깨졌을 때나 생리가 굉장히 불규칙해질 때, 자궁이 많이 좀 안 좋아졌을 때 유난히 더 피부에 잘 드러나더라고요. 특히 다낭성 증후군 있으신 분들 있죠. 다낭성 증후군 있으신 분들은 산부인과 전문의 선생님이랑 좀 초기에 잘 치료를 해서 잡아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피임약이나 호르몬제로 좀 조절을 하고 이 주기를 좀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다음 여섯 번째는 무조건입니다. 저도 이렇게 하고 나서 피부가 완전 좋아졌어요. 바로 습관적으로 피부를 만지지 않고 얼굴 피부에 자극이 갈 수 있는 행동을 아예 그냥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막 턱을 괴는 행동, 그리고 막 뭔가 이렇게 막 만지는 행동,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피부가 안 좋아지면은 이상하게 자꾸 손이 가요. 근데 저는 그거를 최대한 진짜 안 하려고 노력을 했고, 이제는 습관적으로 좀 조심하게 돼요. 그래서 피부에 손을 잘 대려고도 안 하고, 특히 메이크업 도구 같은 거는 좀 깨끗하게 청결하게 유지하려고 하고, 베개 관리 정말 잘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 친구 관리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 편이고요. 핸드폰도 여러분 전화를 받을 때 이렇게 대잖아요. 저는 그 부분도 어느 순간 좀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도 좀 주기적으로 알코올 수압으로 좀 닦아주는 편이고, 이게 여드름이 아예 안 나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이 신경이 안 쓰이는 경우도 있지만 습관적으로 좀 깨끗하게 청결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습관성 조심하기, 이 조심하는 습관을 딱 자리 잡고 나서는 진짜 피부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얼굴에 클렌징이나 청결함을 최대한 유지시켜주기.
습관성 조심을 진짜 잘 지켜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외선 차단제예요. 이거는 피부가 좋은 사람들은 정말 절대 빼놓고 하지 않는 부분이죠. 이것만큼은 꼭 지켜 하는 게 있다면 바로 이 마지막 자외선 차단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맑고 투명하면서 혈색이 좋고 잡티가 많이 없어야 되는데 이 마지막 잡티 부분을 담당하는 게 바로 자외선 차단제예요. 멜라닌 색소라는 게 있는데 이 멜라닌 색소는 해나 이런 빛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색소를 위로 표면으로 올려요. 그러면 이제 그게 기미나 잡티 혹은 크게 여드름이 곪고 나서 난 색소 침착 이런 흔적들인데 사실 이런 흔적들이 한 번 나면 정말 쉽게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이 사람은 진짜 피부가 깨끗하고 맑다 하는 분들 중에 이것만큼은 진짜 꼭 할 거예요. 자외선 차단제라는 거죠. 관리할 때에는 자외선 차단제 전체적으로 듬뿍 발라주시는데 흡수를 충분히 시켜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피부 좋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과 특징에 대해서 제가 오늘 7가지 정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진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저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바꾸고 나서 피부가 급속도로 좋아지기 시작하는 그 접점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귀찮지만 내가 유전적으로 정말 타고나가지고 피부에 무슨 짓을 해도 나는 피부가 너무 애기 피부야.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혹은 이런 경우더라도 후천적인 노력에 의해서 막대하면 진짜 관리한 사람이랑 안 한 사람이랑 티가 많이 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7가지만큼은 진짜 귀찮더라도 조금씩 습관화하면서 나를 위한 작은 습관 투자를 해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임보라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않으셨죠?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